자, 오늘 해볼 거는 무엇이냐면 인수분해인데요. 우리 한번 오늘까지 배웠던 걸로 해서 1단원의 연산들을 한번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오늘도 살펴봅시다. 자, 오늘의 목차는 단순하게 보게 되면 두 개의 내용을 보게 되는데 이 두 개의 내용에서 우리가 조금 많이 알아야 될 내용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인수분해라는 거를 한번 보게 되주면 이거는 선생님이 학원에서 설명할 때도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데 어떠한 x 플러스 a에다가 x 플러스 b를 곱하게 돼서 이거를 전개하였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정계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인수분해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전개의 역연산이에요. 아이고. 자, 전개의 역연산이니까 이렇게 갔던 방향을 전개라고 한다면 이거에 반대되는 방향을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이거를 인수분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식을 전개해서 나오는 그 식을 찾는 게 아니라 전개되어 있는 식을 보고 아, 이 식을 어떤 식을 전개해서 이게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거를 인수분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보게 되면은 제곱이란 말과 제곱근이라는 말을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제곱은 어떤 수를 제곱해서 나온 결과를 얘기하는 거고 제곱근이다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이 제곱수를 보고 아, 어떤 수를 제곱했구나 라고 보고 판단하는 원인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도 그런 파트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인수분해하고 똑같은 형태로서 얘기를 하지만 조금 공식이 좀 더 많이 넓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잠깐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 중에서 중요한 공식들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b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가운데 부호만 마이너스가 되어서 이렇게 된 식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거 이상으로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중학교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식은 요거예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래서 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형태를 쓴다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할 사실은 이 세 가지 공식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꼭 알아둬야 될 공식이고 특히 이거 두 개를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완전 제곱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꼴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합차 형태, 그러니까 제곱의 차 형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거를 인수분해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이거를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증명을 따로 하지는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당연히 배워왔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에 추가적으로 조금 공식은 아니지만 공식화처럼 쓰는 인수분해 공식이 두 가지가 더 있죠. 그게 지금 첫 번째 그 선생님이 이거 하나 얘기했던 요것도 말하는 하나의 인수분해 공식처럼 쓰는 거고 또 하나 ACX제곱 더하기 AD 더하기 BCX의 이거는 BD다. 그래서 이거를 찾아봤더니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더라. 아이고. CX 플러스 D가 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우는 인수분해 공식이지만 이 인수분해 공식을 가지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거의 여러분들한테 방법을 많이 얘기하죠. 특히 방법. 그러니까 방법으로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중요한 공식이라고 말은 하지는 않지만 이 세 가지 공식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그런 기본 공식이다 라는 거는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인수분해 공식은 어떤 걸 얘기할 거냐면 그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때 알아둬야 될 공식을 추가해서 더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는 선생님이 전개 공식 그러니까 1단원에서 했던 전개부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둬야 될 것 중에 세 가지 하나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세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제곱식이 아니라 세제곱식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세제곱을 하게 되면은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그 다음에 3a 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는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배우는 세제곱 공식을 쓰게 되는데 이거를 반대로 거꾸로 써서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인수분해 공식은 이 첫 번째, 그러니까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뭐다?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더 추가적으로 하나 얘기를 해주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 이 가운데도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꼭 추가적으로 같이 알아둬야겠죠? 그러면서 같이 알아야 될 사실, 앞에 부호가 플러스면 뒤에 부호도 플러스,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면 뒤에 부호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부호의 순서로 따라간다라고 해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복부호 동순이라는 것까지. 자, 코동순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넓이 쓰면 복부호 동순이에요. 그래서 복부호 동순이니까 이것이 위에가 플러스일 때는 여기도 플러스가 된다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여기도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해서 그러한 부호를 따라간다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복부호 동순이라는 것까지 같이 우리가 알아봅시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알아야 될 인수분해 공식은 또 뭐가 있냐면 요게 있는데 a제곱, b제곱, c제곱, 2ab, 2bc, 2ca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라는 거.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2bc, 2ca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 된다라는 것도 하나 꼭 알아두셔야 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하나 또 뭐가 있냐면 말을 전정할게요. 알아야 되는 공식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라는 공식이 있는데 요거는 a 플러스 b에서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을 하는 거랑 같아요. 자, 다시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라는 공식은 인수분해 공식은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이랑 같은데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 하나 있어요. 똑같은 세제곱인데 똑같은 세제곱인데 어떤 게 하나가 있냐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인데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쓰는 공식이 또 하나 존재를 하거든요. 자,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 두 번째 선생님이 좀 두 번째로 써준 공식은 어디서 나온 공식이냐면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나온 공식이고 이 공식은 어떤 공식이냐면 인수분해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물어봤지만 이게 곱셈 공식으로서 물어봐서 그걸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인지 인수분해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인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감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곱셈 공식의 변형이 좀 더 쓰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인수분해로 쓰이는 게 더 나을 때도 있구나라고 하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지는 않지만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수원 과목에서 삼각함수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그때는 인수분해 공식이 더 편한 경우도 사실은 존재는 해요. 근데 그게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같이 알아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인수분해로 물어보는 공식인지 곱셈 공식으로 물어보는 건지 꼭 같이 기억을 하시길 바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말하는 인수분해 공식이 되는 거고 또 하나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존재하니까 뭐가 더 존재하냐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도 존재를 하겠죠. 근데 이것도 같이 알아둬야 할 게 뭐가 있냐면 곱셈 공식하고 같이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은 곱셈 공식보다 인수분해 공식만 생각을 해서 이거는
a-b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의 인수분해 공식은 a-b에다가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라는 사실도 우리 같이 기억을 하고 갑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인수분해 공식이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으면 당연하게 알아둬야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책 교과서에 보게 되면은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해서 책에마다 다르지만 보통 10개에서 12개 정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 이제 어떻게 쓰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9번이나 10번, 그러니까 마지막 2개 공식은 얘기하는 거는 공식으로 암기하면 안 돼요. 자, 공식으로 암기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소개는 할게요. 그 두 가지 기본 인수분해 공식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자, a 4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b 4제곱이라는 공식이 있는데, 이거는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랑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더라라고 하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설명을 따로 진행을 하겠지만 이거는 공식으로서의 암기는 의무가 없어요. 암기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공식으로 암기한다고 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대신에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시험 문제 나왔었을 때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하나 시키는데, 말을 수정할게요. 증명이 아니라 이거를 인수분해하라고 이런 형태를 내긴 하는데, 이런 형태를 내는 인수분해를 보았었을 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뭐냐면, 공식으로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적절하게 변형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 공식이 이렇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인수분해라는 공식을 한번 했을 때 이거는 이렇게 변형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자, a 4제곱 더하기 2a제곱 b제곱 더하기 b 4제곱에서 빼기 a제곱 b제곱을 이렇게 해서 해주면, 이게 지금 여기 써져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왜? 이게 전개하면 동량이니까 날아가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변형을 한 다음에 요 앞에 세 가지 식을 봤더니 이게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에서 뒤에 거는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ab의 전체 제곱. 자, ab의 전체 제곱. 그러면 지금 뭐냐면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식도 제곱이고 뒤에 있는 식도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요 공식, 중학교 때 배웠던 이 제곱의 차 공식을 여기서 정목이 가능한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거를 정목을 해주니까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거냐면 요런 형태로서 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수분해 중에 공식 두 가지 공식 중에 이 한 가지 공식은 공식으로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가정으로서 암기를 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변형을 할 건지를 물어보는 파트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잠깐 밀어놓고, 그리고 마지막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해서 요게 있는데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 마이너스 3abc를 했는데 이게 a 플러스 b 플러스 c,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된다라고 말하는 공식이 있는데, 자, 이거 공식은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때만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인수분해에서 물어보는 파트보다는 어디서 많이 물어보냐면 방정식 파트하고 조금 많이 연계를 지어서 물어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내용의 문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 공식도 증명을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건 솔직히 말하면 공식 자체가 굉장히 길고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공식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꼭 선생님이 하나 필수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정계로서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다시요.
이 공식은 정계로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정계거든요. 근데 곱셈 공식으로서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로서 더 강하냐면 이것보다는 이쪽의 의미가 더 세죠. 그러니까 인수분해 공식으로서는 꼭 외울 필요는 있다라는 거. 왜? 이거는 인수분해에서 물어보는 파트가 10문제 중에 9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곱셈 공식으로서 물어보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으로서 이거는 꼭 여러분들한테 언제까지만 외우기를 선생님이 희망하냐면 최소 1학기. 1학기 지나면 이거 물어보는 문제 정말 드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1학기 때까지는 외워주세요. 1학기 내에서는. 근데 1학기를 넘어가는 그 순간에서는 자주 물어보는 공식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선생님이 하나 팁으로 또 하나 얘기해주면, 자, 요 부분 선생님이 노랗게 칠한 부분 있죠. 이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2분의 1에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에 이렇게 변형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이거는 당연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공식을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인수분해지만 결국에는 인수분해도 곱셈 공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을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거하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ab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될 거예요. 그래서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에 마이너스 3abc를 할 건데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꿀 거거든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그 다음에 c세제곱 마이너스 3abc로 자 이렇게 바꾸고요. 자 이렇게 바꾸고 다시 순서를 조금 바꿀게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 c세제곱 마이너스 3a b a 플러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bc 이렇게 존재를 하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어떤 거 했었냐면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이라는 거를 인수분해 공식화시키면 x 플러스 y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 앞에 두 개는 요거를 써서 쓸 거고요. 요거를. 그러면 뒤에 두 개는 어떻게 할 거냐면 공통 부분을 묶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앞에 거 두 개는 요렇게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c 곱하기 a 플러스 b 그 다음에 더하기 c 제곱이 되고요. 뒤에는 뭘로 묶을 수 있냐면 마이너스 3ab로 묶어서 나온 결과만 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또 이 부분이 묶여지죠. 자, 그러면 이거를 묶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묶여지고 이제 남는 거 보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c 곱하기 a 플러스 b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3ab로 이렇게 해서 묶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다 전개를 하고 동리와 묶은 거 계산들 다 해서 날려버리면 결과론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다라고 하는 이러한 공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말했던 두 가지 공식, 그러니까 막판에 말했던 두 가지 공식이 존재를 할 텐데 처음 말했던 그 두 가지 공식 중에 첫 번째 공식은 어떤 거냐면 가정으로서 암기가 필요한 공식, 그러니까 그냥 공식으로 암기하면 도움 전혀 안 되는 공식 하나라 마지막 공식은 전개로서의 공식의 의미보다는
인수분해서 공식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1학기 교육과정에서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서면 굳이 기억해야 될 필요는 없는 그러한 공식을 다루고 있었는데, 마지막 공식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시험 과정에서는 안 나와요. 증명하는 게. 다 어떻게 하냐면 방정식하고 연결되어서 이거는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거는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쪽으로 많이 나오지, 이거는 그냥 실제적으로는 인수분해 자체로도 잘 내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공식 증명을 해봤지만 이렇게 하는 거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가장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알아야 되는 공식들, 요 부분, 요 공식과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것까지 알아두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공식으로서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벗어나는 공식은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파트에서 인수분해 활용을 얘기하는데, 인수분해 활용이다라고 하는 파트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하냐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선생님이 앞부분까지 이야기했던 거는 뭐냐면 인수분해 공식이 무엇이다라는 그런 정도만 얘기를 했던 거고, 이 공식을 통틀어서 공식으로 적용이 안 되는 인수분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게 치환이에요. 치환. 그래서 치환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통의 문자를, 공통된 식이 있으면, 식이나 문자가 있으면 이거를 하나의 문자, 그러니까 하나의 문자로 바꿔주는 거를, 그거를 치환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있고 마이너스 2라는 식이 있는데 이거를 인수분해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치환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전개를 해서 한다고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100% 확실한 방법은 요거예요. x 플러스 y라는 게 공통된 부분으로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문자로 바꿔주고 나서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되었는데 이거를 다시 원래 문자로, 그리고 요렇게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이 치환하는 인수분해가 마무리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장 기초적인 문제로서 예시를 하나 들어줬지만 이런 경우로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꼭 생각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치환하는 문제에서도 많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변형인데, 이 변형이라고 말하는 공식은 아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수분해 아까 말했던 일명 선생님이 실제 수업할 때는 9번 공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이거예요. a 4제곱 a제곱 b제곱 더하기 b 4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어떻게 했었죠? a제곱 ab 더하기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실제 문제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왔었을 때 이거는 어떤 공식을 이용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a제곱 b제곱,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 가운데 부분을 변형을 하는 걸 얘기할 건데, 이 가운데 부분이 항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인수분해 해야 되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건데, 선생님 예시로 하나 얘기를 해줄게요. 어떻게 돼 있냐면, 예를 들어서, x 4제곱이랑 4y 4제곱을 인수분해 하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인수분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적절하게 변형을 해주면 인수분해가 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x 4제곱 더하기 4x제곱 y제곱 4y 4제곱에 빼기 4x제곱 y제곱으로 해주면 실제적으로 요 부분이 이렇게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 전식이랑 똑같아지죠. 전식이랑. 근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를 이렇게 묶어보고 요렇게 해서 한번 묶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x제곱 더하기 2y제곱의 제곱에서 빼기 2xy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곱의 차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합차 공식을 이용하니까 x제곱 더하기 2y제곱 더하기 2xy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2y제곱 마이너스 2xy가 되고 결과로 쪽으로는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2y제곱 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2y제곱으로 해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의 두 번째는 변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이 변형을 한다라는 초점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꼴로 유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변형되는 공식을 했었을 때 선생님이 하나의 퀘션 마크로 달아놓은 질문이기는 한데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이 실제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한 10년 넘게 얻으면서 하나의 얻은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아마 인수분해 파트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닐 거예요. 인수분해 파트뿐만 아니라 수학이라는 전체를 봤을 때 단순하게 공식을 암기만 해서 해결이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하고 실제로 선생님도 의문을 많이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결론은 기초적인 문제는 공식을 암기만 하면 해결은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기본 문제들 있죠.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쉬운 문제집들, 그러니까 단순한 연산 문제집들만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공식을 암기만 해서 해결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복합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응용되거나 심화되는 문제들은 인수분해 공식만 단순하게 공식만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공식을 어떻게 응용을 할 거고, 그럼 이 공식이 어떨 때 성립을 했었고, 되게 복합적으로 자세하게 세세하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과로 조금만 얘기를 해주면 이거는 NO.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해결이라는 거는 어려운 문제들을 얘기하겠죠. 그거에 대한 질문의 답은 NO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수학 공식을 암기를 할 때도 단순하게 공식만 따박따박 암기하지 말고 이 공식이 어떨 때 성립을 했었고 그러면 이 공식이 어떨 때 성립을 하니까 그 조건도 같이 겸용을 해서 같이 암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공식만 암기하고 따박따박 하는 그런 것들은 공부를 저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지양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활용의 세 번째는 내림차순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서 많이 쓰는 거냐면 문자가 일단 2개 이상이고요. 문자가 2개 이상. 그리고 이제 차수가 좀 섞여 있는 경우. 섞여 있는 경우. 그리고 식이, 항이,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빨간 글씨로 항이 5개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그런 게 있고 안 그런 게 있는 조금 반씩 섞여 있는 문제지만 이 빨간색 글씨로 써준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내용인데 항이 일반적으로 5개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거의 백발백중으로 내림차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림차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다항식의 1단원 다항식의 연산을 했었을 때 내림차순을 가르쳐줬었는데 내림차순을 배우는 이유는 2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식을 이쁘게 정리하기 위해서. 식을 이쁘게 정리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내림차순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수분해 때문에 배워요. 그래서 이 내림차순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2가지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차수가 섞여 있으니까 섞여 있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문자가 여러 개 섞여 있는데 차수가 섞여 있다는 경우는 차수가 다른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차수가 같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케이스가 2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차수가 다른 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가장 문자로 봤을 때 가장 낮은 차수의 문자. 여기서 차수 기준은 최고차항 차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최고차항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가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내림차순으로 차수가 같은 경우는 그냥 기준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기준은 딱 하나. 알파벳 순서대로.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자, 내림차순으로. 무슨 말이냐면 x제곱, y제곱인데 둘 다 이렇게 차수가 똑같아요. 최고차항 차수가. 그러면 x, y를 깼을 때 알파벳이 뭐 먼저냐면 x가 먼저죠. 그러면 그 먼저 오는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해주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내림차순.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하는 건 내림차순. 특히 중학생 애들한테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아이들도 이거 문제 풀다 보면 내림차순을 좀 가르치다 보니까 가르치게 되면 실제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 고등학교에서 말하는 내림차순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초점들로서 많이 한다라는 걸 꼭 같이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내림차순 문제는 좀 선생님 다음 시간에 한번 문제를 한번 가지고 와서 그때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내림차순도 하나의 마지막 활용에서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데 원칙은 이렇게 삼는다. 그러니까 이 원칙은 꼭 하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인수분해 활용 네 번째는 뭐냐면 인수정리를 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인수정리다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떤 값을 넣었더니 0이 되는 걸 찾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실제로 어떤 값들을 넣어봤더니 이것이 0이 되는 걸 찾아서 그 다음에 조리제법으로 연달아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리제법으로 연달아 이렇게 해서 가주게 되니까 이 조리제법으로 연달아 가주게 되면 이거를 통해서 다시 인수분해를 하고 이렇게까지 되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나 예시를 하나 해주면 뭐 x세제곱 뭐가 있을까요? 하나 6x제곱 그 다음에 8x 하나 하고, 자 이렇게 되는 식이 하나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3을 인수분해 공식으로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환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인수정리를 할 건데 어떻게 해볼 거냐면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보면 1 마이너스 6 8 빼기 3이 돼서 이것을 넣으면 0이 되죠. 그러면 이것을 인수로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조리제법을 써서 1 마이너스 6 8 마이너스 3에 1 그러면 1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3 3 능형에서 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3으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 활용을 해서 말하는 이런 파트들은 마지막 공식적인 아니다. 그러면 인수정리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다라고 꼭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인수정리는 항이 4개 또는 5개. 그러니까 4개 또는 5개인데 4개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3차식인 경우가 많고요. 항이 5개인 경우는 4차식을 얘기하는데 3차식인 경우는 인수가 되는 거 하나만 찾아주시면 되고요. 4차식인 경우는 인수정리를 2개를 찾아주셔야 돼요. 왜? 우리가 2차식까지는 인수분해가 되어야 공식으로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 지금 하나 예시로 들어줬던 문제는 그냥 인수분해가 더 안 돼서 선생님이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는 잡아놨지만 실제로 만약에 이 부분이 더 인수분해가 되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인수분해를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항상 끝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검토하는 습관도 같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인수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게 결론은 이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말했었을 때 선생님이 지금 하나 간단한 예시로 해서 인수를 찾아서 해봤지만 지금처럼 간단하지 않은 경우도 더 많거든요. 그러면 이 약속은 어떻게 해서 잡느냐라고 하는 거냐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시고요. 자, 여기에는 최고차항 계수의 양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양의 약수를 해서 그것들을 넣어줘서 다 대입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물었던 예시를 하나 보면 무슨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 최고차항 개수가 지금 1이기 때문에 이 양의 약수는 1밖에 없죠. 상수항은, 자, 부호 신경 쓰지 마세요. 상수항만 보세요. 그냥
요 부분에 숫자만 신경을 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3회이기 때문에 3의 약수가 1, 3이 존재하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서 풀마 1인 경우와 풀마 3인 경우를 해서 이 네 가지 케이스를 다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 넣어봤더니 어떤 값에서 0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를 찾아주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러면 그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넣어봤는데 안 나와요.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을 필요 없어요. 단 계산 실수를 안 했다는 가정에서 얘기할게요. 근데 그러면 인수분해가 또 안 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넣어봤더니 어떤 값에서 0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은 이 네 가지 중에서 꼭 하나 나온다는 거. 이게 물론 어떤 에 따라서는 네 가지가 아니라 더 많은 경우도 존재는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많이 파생을 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수를 찾아주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찾는 거다라고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실제로 선생님한테 물어봤었을 때 이거 노하우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 노하우는 이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조금의 노하우다라고 한다면 암산으로 하는 거에 더 빠를 뿐인 거지 실제적으로는 그런 노하우는 없어요. 저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 활용 파트도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활용 다섯 번째인데 이 다섯 번째 활용은 솔직하게 말하면 공식적인 활용을 넘어서서 실제로 말 그대로 숫자로 물어보는 활용이에요. 그러면 인수분해하고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수를 계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하냐라고 하는 거라면 일반적으로 이 수를 문자로 바꿔주는 거죠. 문자로. 그래서 한 문자로 바꿔서 이 문자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보통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2020, 그러니까 올해가 2022년이니까 이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를 계산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하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계산하라고 한다면 2021을 제곱하는 것도 솔직히 짜증이 나죠. 그래서 2021을 제곱하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문자로 이거를 바꿀 거예요. 그래서 2022를 그냥 문자 A다라고 쓴다라고 한다면 2022는 A 플러스 1이 되겠죠. A 플러스 1. 그래서 이거는 A 플러스 1분의 A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래서 봤더니 이거 제곱의 차니까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약분이 되죠. 약분이. 그래서 A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러면 2021에서 빼기 1이니까 답은 뭐다? 2020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하는 거를 인수분해 활용해서 어떻게 할 때 숫자 계산을 할 때도 인수분해 공식을 써서 하는 것들이 좀 많이 간단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곱셈 공식도 숫자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 숫자 계산은 곱셈 공식으로서 잘 하지는 않아요. 왜? 숫자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잘 안 하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조금 계산을 조금이라도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파트적으로 많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수업했던 것들에 한번 초점을 한번 맞춰보면 인수분해 공식이 있었고 그리고 인수분해 공식이 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활용이나 파트를 좀 했었는데 이 활용은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교재 파트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조금 정리해보고 좀 크게 일단락 했을 때 이렇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활용은 치환한다라는 거, 두 번째 활용 내림차순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수정리를 했다라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변형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수를 계산한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계산적으로 했을 때 활용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공식으로 적용이 안 되는 부분과 공식으로 적용을 할 건데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그런 파트로 나눠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때도 배우면서 느꼈겠지만 방정식 때문에 배우는 거거든요. 방정식 때문에.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존재하는 이유는 방정식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방정식이 지금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인수분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알아야 방정식이 되는 거고, 이 방정식이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오늘 배운 인수분해까지 해서 이 전체적인 고등수학상 1단원의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파트로서 하게 되는데, 이 세 개 단원이 다 뭐가 되냐면 방정식하고 되게 연관을 많이 지어요. 그래서 뭐 방정식에서 말하는 근각계수의 관계, 그 다음에 뭐 방정식을 풀려면 인수분해를 어떻게 해서 적용을 할 건지 등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파트들이 되게 좀 많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조금 도움을 풀 때, 방정식을 풀 때 이것이 굉장히 보조적인 수단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거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응용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 1단원이나 파트에 대한 연산들을 공부를 했었을 때는 꼭 이런 부분들도 공부에 대한 초점을 꼭 맞춰보기를 선생님은 많이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오늘 해봤던 것들에 대한 좀 총적인 리뷰적으로 한번 리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오늘 수업 때 봤던 인수분해 공식, 그 다음에 활용들을 한번 봤었죠? 그러면 인수분해라는 걸 봤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접근할 거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순서는 항상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식이에요. 식. 자, 그러면 어떤 식이 있어요. 그럼 이 식을 인수분해하세요 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 공식으로 적용이 되냐? 공식으로 적용이 되냐? 그럼 적용이 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공식 적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근데 공식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문제겠죠. 공식으로. 자, 그럼 공식으로 적용이 안 되면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는 게 뭐냐면 공통인수가 있느냐. 자, 공통인수가 있냐. 두 번째, 공통인수가 아니면 치환이 있냐. 자, 세 번째, 치환이 아니면 내림차순이냐. 자, 내림차순이 아니면 인수정리냐. 인수정리냐. 그리고 아까 말했던 활용 중에 하나 빠진 거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형이라고 말하는 파트는. 자, 그러니까 치환이 아닌데 변형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인수정리까지 해서 이 중에서 해당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어떠한 문자나 식을 줬었을 때 공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먼저 판단을 해주시고, 공식으로 적용이 안 되면은 순서대로 공통인수로 가느냐, 아니면 치환이겠느냐, 내림차순이겠느냐, 인수정리겠느냐라고 봐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는데,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얘기하면 항해계수로 따라서도 이게 어떤 건지 바로바로 볼 수 있지만 그것들을 조금은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선생님이 지금 봤을 때는 일단 두 가지로, 크게 두 가지는 이렇게, 그러니까 공식으로 적용이 되느냐, 공식으로 적용이 안 되느냐. 그러면 공식으로 적용이 안 되는 케이스면 공통인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먼저 보시는 거고, 공통인수가 없어 보이면 치환을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보시고, 치환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변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변형도. 자, 변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생각을 해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내림차순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럼 내림차순이 아니다? 그럼 보면 인수정리겠느냐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봐서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풀 때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선생님이 꼭 말하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접근하고 많이 풀어보면은, 이거 공식으로 되는 거네, 이거는 공식으로 안 되는 거네, 공식으로 안 되는 거니까 공통인수냐 아니냐 이런 것들로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인수분해 봤었을 때도 이게 어떤 파트에서 물어보는 건지 꼭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그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면서 가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인수분해 할 때도 굉장히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봐요.